잘나간 소과장 1기 수강생이신 짐캐리 송장님의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사드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짐캐리 송장님을 모시고 근황은 어떠신지 저희가 인터뷰를 하러 수원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0대 중반에 지금 있는 셀러고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한 11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고 현재는 5월 16일 날 퇴사를 해가지고 셀러 생활을 하고 있는 짐캐리 송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벌써 대기업에서 11년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7년 한 18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오래 근무했죠. 직장 생활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기 수강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기 같은데 1기라고 하니까 하여튼 오래됐어요. 제가 네.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던 게 그때니까 1, 2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과장님 거의 초창기이실 텐데. 그렇죠. 그때는 서 과장님이 초창기라 네. 그 사무실 지금 이 테이블 요 정도 해가지고 그때 아마 3명 정도로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는 지금 수강료보다는 좀 쌌죠. 80만 원 정도? 네. 수업의 그 질은 지금이 훨씬 좋죠. 지금 들었으면은 80만 원 가치는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 내용 자체가 처음 듣는 얘기였고 새로운 거라 되게 신선했던 부분이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시간 되게 빨리 갈 정도로 서 과장님이 초창기다 보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부분도 있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트를 조금 인사이동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사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업무나 직무를 한번 경험을 하시진 않았었나요? 그거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 백화점에서는 오프라인 업무가 주 업무이긴 하는데 백화점도 온라인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관련된 업무를 이제 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갔던 그쪽의 그 점포는 H 관련된 이제 대기업 온라인몰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때 그 당시 뭐 쿠팡이나 티몬이나 막 성장할 때라 거기에 치이는 상태고 매출이 적었었거든요. 완전 초창기. 네, 초창기 때죠. 그때 제가 막연하게 여직원들 오고 모든 상품을 다 등록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등록 안 돼 있는 건데 CJ 부르고 동원 부르고 오뚜기 부르고 모든 수집사들은 자기네들이 관련된 모든 선물 세트의 모든 제품들은 다 등록하라.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다 등록을 했어요. 지금 보면 대량이죠. 막 닭등이라고 하겠죠? 닭등? 그때 했는데 그거를 쌓아놓고 명절 기간이 다가오니까 매출이 엄청 올라왔어요. 기존에 안 나오던 매출이 4천만 원이 초창기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설날 때 1억, 그 다음에 1억 5천, 2억, 3억 5천, 뭐 4억, 4억 5천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온라인 성장이 2자릿수로 계속해서 아마 그때 보상을 3번인가 받았어요. 현금으로 아마 제가 50만 원씩 계속 받았던 거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현금으로 줬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로만 봤을 때는 매우 이제 탄탄대로를 걷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갑자기 이제 퇴사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점이 보이긴 했어요. 지하철을 타면 종착역이 보이는 거 같잖아요. 직장에 종착역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선배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너희 종착역이 보일 거야. 누구는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착역이 보이고 누구는 요 앞에가 종착역이 보일 거야. 근데 저는 제 종착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종착역이 다가갈수록 회사에서는 조금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박수 칠 때 더 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란 게 커지잖아요. 가장의 역할도 커지고 책임감도 커지고 그거에 맞게끔 지켜야 할 것도 많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진급을 하는데 팀장이 받아서 있는 그 월급을 갖다는 이렇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의 성장을 좀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기존의 경험도 있었고 이런 것 쪽으로 좀 더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게 계속 생각에 맴돌고 있다가 한 번은 그래도 이제 직장인이니까 불안하니까 육아휴직을 쓰고 실적으로 내가 가능성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때 육아휴직 쓰고 했더니 가능성은 보였어요. 다시 복직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계속 미련이 남으니까 최종적으로 퇴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된 부분이죠. 실례지만 그럼 그 대기업에 다니셨을 때 연봉은 연봉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저는 한 8천 받은 것 같아요. 원천 리스트 했을 때
8천 정도 받고 보너스까지 합친 거니까 그러니까 세금 떼면은 520 됐던 것 같아요. 520. 적은 건 많이 아닌데 되네요. 세금 엄청 많이 떼요. 그래서 적은 건 아닌데 네. 그런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을 달고 파트장을 달면은 먹고 사는 데는 불편하진 않아. 딱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지만 풍족하진 않아요. 네, 퇴사를 혹시 가족들하고 의논을 하실 때 혹시 뭐 반대라던가 아니면 뭐 정말 근데 고마운 거는 네. 저희 와이프가 제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퇴사를 결정하신 것을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없어요. 아 정말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회사는 남의 인생을 위해서 이제 목표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거고, 네. 나는 나가서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의 목표를 갖고 수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회사에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해봤자 내 목표는 아니잖아요. 남의 인생의 목표잖아요. 회사의 목표고 사장님, 회장님의 목표인 거잖아요. 나는 죽어서까지 남의 목표를 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죽어서까지. 죽을 때 내가 아씨 사장님 목표를 이루고 죽었어야 돼 이러고 싶진 않잖아요. 아 내가 이번 달 목표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이거를 전달하고 왔어야 되나 이러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에 그래도 내가 16년 17년 남의 인생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목표를 갖고 일을 했다라고 치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거를 통해서 내가 월급을 받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컸고 그리고 집을 또 마련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사에 도움이 있다라고 봐요. 단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 죽기 전에는 최소한에 나의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도 낫지 않겠나. 물론 이제 회사에서 임원을 달고 그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목표라면은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목표가 저희 목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목표를 위해서 나가는 거라 전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혹시 보편적으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퇴사를 고민을 하는 게 3년차, 5년차, 9년차라고 하는데 네. 언제쯤 퇴사 준비를 하는 게 이상적인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회사 생활을 계속 하는데 회의감을 느끼고 다른 보험 같은 부업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을 때 저거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런 경험을 쌓았을 때 그때가 퇴사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3년 후에 퇴사 이거는 인생이 다 틀린데 경험이 틀린데 그건 맞진 않고 지금 뭐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뭐 조언을 한다면 지금도 많이 나왔지만 네. 퇴사는 어렵긴 해요. 직장은 전쟁터고 막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긴 한데 둘 다 힘든 것 같아요. 둘 다. 뭐 그런 걸 따질 필요 없이 둘 다 힘들어. 직장 일도 힘들고 그리고 나와서도 힘들긴 한데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마음가짐은 아마 이렇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퇴사를 했을 때 내가 지켜야 될 부분을 진짜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나왔을 때에 대한 후폭풍이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실패를 하더라도 어떤 수단 방법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피해를 가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건강도 중요하고요. 어쨌거나 건강이 나쁘면은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나쁘면 시작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 관리도 제일 중요하고 아마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할 부분들에 대한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난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 한번 퇴사를 고민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냥 단지 막연하게 막 힘들다기보다는 힘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는데 죽을 것 같으면 그만둬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힘들 경우에는 누구나 힘드니까 이 마음가짐이나 건강도 챙기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조금이나마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더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적으로 퇴사를 하신 뒤에 뭐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어요? 전혀 없죠. 불안감은 회사에 있었죠. 왜냐면은 뭐 지금도 셀러들은 매출 갖다 맨날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하긴 하는데 저도 똑같아요. 똑같긴 한데 실적으로 그 회사에 있을 때는 불안했죠. 혼날까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치를 혼날까봐. 그리고 또 지적을 당할까봐. 사람이 맨날 지적을 당하면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잖아. 포기하니까 나는 해봤자 의미 없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작은 기업에서
지방대에서 대기업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 계속 어느 순간 계속 지적을 당하니까 불안감이 계속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없어요. 책임감은 똑같이 있어요. 회사에 있을 때도 뭐 네. 바이어들 책임감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 일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가족을 챙겨야 되는 책임감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부담감인 거고 당연히 가져야 될 부분, 가장으로서 역할인 거고, 그리고 누구나 일어나는 사람은 부담감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건데 직장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요. 내가 일을 못해도 일을 잘하게끔 하는 직원을 옆에 두고 잘 컨트롤하면은 그 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이 팀에 대해서 계속 직원들한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팀이 무너져요. 근데 그런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직들이 되게 많죠. 왜냐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넌 내 말을 안 따라?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새 친구들은 그게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지적을 당하다 보면은 누구나 똑같이 그 잽을 계속 맞아도 펀치 같은 그런 충격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멸감, 좌절감, 그리고 무기력, 공황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모멸감을 어느 정도까지 받는지 아직 잘 감이 안 오는데 요새 얘기했잖아.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퇴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 퇴사하시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 가장 크게 느끼는 삶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안정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감. 불안감에 계속 하루하루 뭐 회의 자료나 보고서나 발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완성도가 제대로 되는지 불안감. 완성을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지는 고민, 이런 것들에 있었다고 보면은 지금은 안정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정감도 있어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거고, 이제 내가 안정감에서 뭔가를 했을 때 열심히 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 많지는 않을지언정 내가 얻은 결과물이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감도 커지는 거고, 그리고 그 만족감을 토대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생기는 거고, 내가 좀 더 버티면 좀 더 서장님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가장의 역할을 좀 더 크게 가질 수도 있겠구나, 아이들한테도 자랑스러운 아빠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치가 더 커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변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직장 후배였던 대표님을 예. 저희 그 잘 나가는 서거장 코칭을 추천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추천을 해주시게 됐을까요? 우선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서로 간에 이제 얼굴을 보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자체가 되게 좋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사후 처리나 이런 것들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배웠다고 해서 다 기억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런 복습이란 게 있는 것처럼, 네. 학원도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런 것처럼 아마 이런 것들이 성과장님 쪽에 대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를 시작을 할 때 이런 쪽으로 접하는 게 그 온라인 셀러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일부 들었고, 관리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교육을 배웠을 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다른 각오가 또 있으셔서 사업치까지 얻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잘하시는 분들. 근데 네. 저는 안 돼요. 저는 환경이 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준비 운동 안 하고 막 운동하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환경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면은 이게 체계적으로 하질 못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있고 집에 또 TV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러면은 말 한마디 이제 이게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흐름이 끊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부분이 갖춰줘야지만 내가 딱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요게 효율성을 더 나겠다라고 해서 사무실을 얻었던 거죠. 근데 뭐 집에서 잘하시는 분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잘하시는 분은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그럼 사이드적인 얘기인데 구매대행 그럼 뭐 대량으로 하고 계시나요? 뭐 반자동, 수동? 저는 초창기 때 송화장님이 알려준 수동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대량. 최근에는 계속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경험도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그럼 몇 개 정도? 저 최근에 10개까지 늘렸죠. 10개요? 네. 잘 나가는 서과장 코칭을 보통 이제 주로 들으시는 분들이 네. 40대, 3, 40대 그렇죠. 뭐 이 정도 되는데
거의 저희 이제 잘 나가는 선발의 코칭을 들으러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떠먹여주는 코칭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알려주는 부분들도 있고 질문에 대해서 계속 사후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내가 이거를 배우면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공감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고 서 과장님이 워낙에 초반부터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서 과장님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이 아닌데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성장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지 않았나. 그래서 신뢰가 좀 어느 정도 기반 바탕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 대행 집중할 거고 네. 그리고 사입 더 확대를 할 거고 네. 저랑 공감되는 나이대나 이런 걸로 타겟을 잡아가지고 네. 강의도 한번 고민을 해볼 거고 유튜버도 해볼 거고 뭐 이런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좀 늘려가는 쪽으로 좀 계속 퍼스널 브랜딩 그런 것도 네.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분명히 이제 아마 젊은 친구들에 대한 니즈도 있을 거고 저희 또래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성을 갖고 있는 플랜으로 강의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소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